그래서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이제 검증을 우리가 해봐야 돼. 검증. 그래서 그 이제 결혼식을 가끔 가다가 그 자녀분들이 이제 결혼시키고 나서 한 해나 두 해 정도 뭐 결혼하고 한두 해 지나자마자 애들이 뭐 다투고 뭐 사니 못 사니 한다고 부모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 아주머니들이. 그러면은 뭐 작년에 몇 월 달에 결혼했습니까? 몇 월 달 며칠 날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주머니가 간 다음에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기복도 구분법으로 맞춰보고 그 다음에 주당살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맞춰보면은 생기복도 구분법에는 맞는 달이라 하더라도 이 주당살을 범하는 날짜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럼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기복도 구분법하고 이 혼인주당법을 겸해서 판단한다면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세요. 뭐 이 외울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자꾸 여러분들이 외워두게 된다면은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건 전부 김문학에서 나오는 건데, 자, 1번은 재예요, 재. 요 재라는 거는 차례 재자도 되고, 그 다음에 집, 가택 재자도 되고, 과거 시험 재자도 되고, 세 가지의 의미를 써요. 요 재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시험이 고자죠. 시험이 주자. 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인, 아내 부자. 그 다음에 주자, 이거는 부엌 주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시아버지 옹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집 당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부엌 조자예요. 부엌 조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남편 부자. 우선 여러분들이 요거는 외워두세요. 그럼 외울 적에 고, 부, 주, 그 다음에 옹당, 조, 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죠. 그 요거는 기륭 판단법은 기능 판단법은 길한 거는 재가 길하고 그 다음에 주가 길하고 부엌 주자 주가 길하고 그 다음에 방이 길하고 그 다음에 조가 길하고 조각이라고. 이건 부엌조자예요. 부엌조. 요거는 이 집제자. 이거를 가택에서는 첨하를 의미해요. 첨하. 요 제자. 그다음에 부엌주자. 요건 사당당자. 그다음에 이거는 붓도막 조자. 요거는 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흉한 거예요. 그래서 포국법은 대월이라는 것은 큰 달이니까 30일 있는 거, 월에 30일 있는 거 대월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월은 작은 달인데 요 작은 달은 29일 있는 거, 인달에 대월은 요 9번 궁에 9번 이화궁에 2궁에서 1일을 시작을 해서 1일을 기한다는 표현을 해요. 1일을 기해서 순행시켜가지고
출행하여 날짜, 결혼 날짜에 옹이나 옹,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부인 부자, 그 다음에 남편 부자에 닿으면은 요거는 흉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월은 3번 진궁에서 일일을 기해서 이제 이번에는 역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행하여 결혼 날짜에 옹이나 똑같이 옹이나 고나 아내부나 남편부에 떨어지면 흉하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30일은 대월이니까 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월 달이죠? 음력으로 2022년도 오늘 음력으로 9월 며칠이라고요? 음력으로 9월은 우리가 29일까지밖에 없죠. 음력으로 9월 22일? 25일? 예. 지금 2022년도 결혼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2022년도 9월은 29일밖에 없잖아요. 9월 29일밖에 없으니까 소월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9월 음력으로죠. 음력으로 9월 27일 날, 27일 날 결혼 날짜를 잡았다. 그 기륭을 판단해 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2022년도 9월은 소월이죠. 작은 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월은 요 부에서 1일을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래서 27일 날 20, 21, 22, 23, 24, 25, 26, 27 여기 닿죠? 자, 2022년도 9월 달은 29일밖에 없으니까 대월이 못 되고 소월이 된단 말이에요. 소월은 3번 진궁의 아내 부, 여기 부궁에서 1일을 시작해서 결혼하는 날짜까지 역행으로 세워나가라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여기 떨어지죠. 요 제는 우리가 길한 날이라고 그랬죠.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8을 놓쳐가서 28일 날이면 여기 옹에 해당이 되죠. 28일이라고 하면은 옹에 해당돼서 요거는 이 시아버지가 주당살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일은 괜찮고 여기서 29일까지 29일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25일 날 결혼을 한다면 부죠. 아내가 주당살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건 이거는 이제 신랑 기준이니까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만약에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9월 25일 날 결혼시켰다 하면은 아들은 기분 좋게 기쁘게 결혼을 했지만은 부인은 예기치 않게 병을 앓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일본이건 한국이건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자식 결혼시켰는데 그 집 남편이나 부인은 아주 그냥 뭐 한 일주일 열흘을 끙끙 또 앓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건 왜냐면 주당살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기복도 구궁법하고 이 혼인주당법을 겸해서 판단하면은 하나도 틀릴 일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생기복덕으로 보면은 생기복도 천의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생기달이 손공이면 진사가 손공이니까 일진 중에서 진이나 사에 해당 날짜를 잡아주잖아요. 그렇게 잡아주고 다시 한번 주당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려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행주당이 있는데 신행주당은 잘 쓰질 않아. 옛날에는 결혼하면 이제 신랑이 이제 처갓집이건 아니면 자기 본가를 오고 그랬잖아요. 그걸 신행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안 하니까. 왜냐하면 저길 가잖아. 여행을 가잖아. 그래서 신행주당법은 요즘은 안 쓰기 때문에 그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결혼을 해도 원래 여행을 못 가니까 몇 시쯤에 이제 뭐 처갓집을 가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신행주당법을 적용시켜 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뭐 여행을 갔다 오기 때문에 그거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인주당 요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좋다. 그래서 여기는 1번 공이 제, 2번 공이 고, 3번 공이 부, 4번 공이 이제 여기는 부엌주자, 5번 공이 6번 공이 옹, 7번 공이 당, 8번 공이 조, 9번 공이 부 이렇게 해가지고 30일까지 있는 달은 부에서 순행으로 1, 2, 3, 4를 붙여나가고, 그 다음에 작은 달 29일, 28일 정도는 부에서 역행으로 1, 2, 3, 4에서 결혼 날짜까지 세워나가서 요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흉. 아니 여기는 길하고, 예. 여기는 길하고, 여기도 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흉하고, 제 길하고, 여기도 길하고, 나머지는 다 흉한 거예요. 여기 흉하고. 그래서 이것도 옛날 사람들은 이 주당살, 이 주당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옛날 선인들의 이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학문이니까 배워두면 굉장히 요긴하다. 자, 우리가 이제 양택 구성에서는 자, 이게 한번 이제 이 비버책 쓰는 거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자, 가택을 이렇게 잡았어요. 임의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수월하게 구궁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니까. 자, 우리가 여기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이 이제 여기 바깥에 문을 이쪽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고 집이 형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문이 여기다 있다. 이게 대문이에요. 집이니까.
어서 오세요. 자, 대문이 지금 저렇게 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수기지법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세를 놓고 그 가택의 기운이 이제 어느 운에 들어오는가 논하는 건 이제 산기지법이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려 있는 대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가에 따라서 집안의 기운이 어떻게 변화가 들어올까 보는 거는 계문 인기지법이라고 그래요. 계문 끌 인자 써가지고 계문 인기지법이다. 자, 요거는 담벼락이 이렇게 쳐 있는지 이제 옛날 이제 고택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3원 구분법에서 3원은 상원, 그 다음에 중원, 하원이 되는데 1운, 2운, 3운은 상원으로 들어가고 4운, 5운, 6운은 중원으로 들어가고 7운, 8운, 9운은 하원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자, 어떤 집을 이렇게 봤더니 집에 동서남북으로 담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담에 쳐져 있고 곤방에 지금 대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담이 쳐져 있을 적에는 대문이 나 있는 쪽에서 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이운에 발복이 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계문 인기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운에 지금 여기서 이제 발복이 돼요. 자, 그러면 이운을 우리가 본계로 놓는 거예요, 지금. 가택을 중심으로 놓는 게 아니고 대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놓고, 그러면 본계가 지금 곤계란 말이에요. 본계가 곤계니까 곤삼절이죠. 그러면 일상변이니까 일상변 생기니까 요 간에 여기가 이제 암암리에 생기가 떨어지잖아요. 생기. 그 다음에 붙여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중변 천회. 그 다음은 손에 천회가 들어오죠. 천회. 그 다음에 일상생 이중 오기. 그 다음에 삼화연년, 여기가 연년, 사중변 육살, 여기가 육살, 오상변 화해, 여기가 화해, 육중변 천을, 천을방, 칠하변 절명, 감의 절명, 그 다음에 팔중변 복위가 들어오죠, 여기가. 자, 문이 기운이 대문에서 기운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운이니까 이운 20년 동안은 이 집안이 가택에 잘 풀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성을 논하다 보면은 오기하고 화에 절명같이 흉한 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구궁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가운데에다가 집을 그려놨는데 집 주변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문은 이제 그 서남 건방에다 문을 냈다. 그러면은 비보책을 여러분들이 쓰는데 여기 500 옛날 같으면 이 오기방에 자식들이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작은 아버지가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오기방, 화해방, 절명방,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길하고 그러면은 이 절명이 북쪽이 절명이잖아요. 북쪽이 절명이면 여기다가 뭐를 파주느냐? 바로 뒤에다가 연못을 파주는 거야. 자, 연못을 파줘가지고 뭐 물을 끌어오든지 뭐 해가지고 연못을 파줘서 절명이 가택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해주는 거. 이거를 이제 비보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문인기지법은 20년 동안에 운을 관장을 하는데 이후운에서는 발복이 된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발복이 된다 하더라도 흉방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다 막을 수는 없죠.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연못을 만들어 주는 거다. 만약에 오기방에 이제 작은 아들이 이제 갓 결혼을 했다. 근데 애도 낳아야 된다 하면은 오기방에 어차피 뭐 다들 대가족이 살았으니까 오기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요 방에다가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흉한 기운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계문인기지법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자자오양으로 집터가 앉아 있는데 만약에 손방에 대문이 있다면 사운에 발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간방에 대문이 들어있다 하면은 간방이니까 팔운에 발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대문을 갖고 옛날 집을 논하는 거예요. 대문을 갖고 운의 기륭을 논하는 거를 우리가 계문인기지법이다.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 배울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두세요. 그래서 어떤 집을 갔더니 지금은 팔운인데 이운에 발복이 되니까 집안이 많이 침체가 돼 있죠. 침체가 돼 있는데 옛날 이제 시골에 이제 고택을 오래된 집을 가보면은 작은 아들이 시름시름 자꾸 몸이 안 좋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짚어보면은 오기방을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물을 파괴해 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자 정도니까 요 정도 올라오겠죠. 세자 정도로 뭐 요 정도만 해도 돼요. 그 연못을 파서 그냥 썩은 물로 하면 안 되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게끔 금붕어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은 오기방에서 흉한 기운이 이 안채까지 작동이 안 된다. 그럼 막아주는 거예요. 비보책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세요. 응? 자, 요거는 가택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가택.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것도 이제 예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 그건도 이렇게 봅시다. 자, 집이 자,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여기 남쪽에 베란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베란다야. 구조를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문이 요 진방에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은 문이 진방에 있으니까 요걸 갖고 여러분들이 양택 구성을 한번 붙여보세요. 출입문 기준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출입문이 진방에 있단 말이에요. 감리 진선이니까 동사택이 들어가는 거죠. 진방에 있으니까 이거는 동사택이다. 그러면 본계가 진계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팔방에다가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임의로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가 가운데다. 거실쯤 되겠죠, 여기가.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방이 있고, 방 1. 그 다음에 여기가 부엌, 방 2. 그 다음에 여기가 주인방, 그 다음에 여기가 창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방. 방의 구조가, 주방은 여기 부엌에 해놨고, 여기는 욕실. 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구성을 붙여보세요. 사중변은 6살, 오상변은 화해, 육중변은 천을, 칠하변은 절명, 팔중변 복의.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걸 다 외워서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이제 사각형 네모지게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구조를 이렇게 해놨는데, 대문이라고 한다면은 곤방이죠. 곤방이면은 여기 중심에서 요렇게 따져가지고 45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혹시 나경 있으면 한번 나경을 한번 펴보세요. 나경을 펴보면은 여기 곤방은 4, 5미, 그렇죠? 4, 5미가 이제 2방이죠. 그 다음에 미곤신, 여러분들 나경을 보면 미곤신 3개 칸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이 15도씩 해가지고 45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그러니까 대충 어떤 데는 이 출입문이 여기 2방하고 곤방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죠.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곤방에 들어가면 이거는 본계가 이제 곤계로 잡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2방으로 들어간다면 본계를 2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다 거실에다 이 나경을 놓고, 그래서 45도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 주인방은 여기서 해가지고 45도 안에 주인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겹칠 수가 있죠. 겹칠 수가 있는 경우에는 주인방에 부모님이 사는 방에 출입문을 기준으로 해줘라 그랬어요.
겹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출입문이 이쪽에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 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쪽은 진방에 들어가는 건가 간방에 들어가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출입문이 진방에 들어가면 진개로 잡아주고 간방에 들어가면 간개로 잡아주란 얘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생기가 어느 방향에 들어가 있어요? 생기방. 예, 여기 들어가 있죠. 그 여기가 생기. 이건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그 다음에 오기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오기. 야, 잠깐만, 저 전개가 좀 진하는 잖아요. 진방에다가 했다고 아까. 오늘. 아이고, 이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진개지? 이거. 일상변이니까 여기 생기, 이중변, 오기, 삼하변, 여기는 연년, 사중변, 육살, 오상변 파해, 육중변 천불, 그 다음에 칠하변 절명, 그 다음에 팔중변 복의. 자, 그러면은 생기는 이 방에 생기가 떨어져 있죠. 여기가 생기. 빨간 걸 해줄까? 생기. 그 다음에 오기는 어디 떨어져 있어요? 오기는 건방이죠. 여기가 오기가 떨어져 있죠. 오기. 삼화변이니까 손에 연년. 여기가 연년. 그 다음에 사중변 육살. 간의 육살. 그 다음에 오상변 화해. 본의 화해. 그 다음에 육중변 감의 천을. 칠하번 절명. 태해 절명. 팔중변 복의. 여기가 복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집인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적에 이 가택의 구조가 제대로 잘 구조가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잘못 이루어졌어요? 방은 뭐 자식들 방이라고 놓고 주인방, 부부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엌도 있고, 욕실도 있고, 뭐 욕실에 화장실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간다 했을 적에 제대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선택한 거예요? 네, 어떻게 잘못되어 있죠? 자, 주인방이 육살방이니까 잘못되어 있죠. 욕실은 이거는 그렇게 흉물스러운 거죠. 화장실 같이 있으니까. 천을이 있는 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방 두 번째 오기가 떨어진 거 잘못되어 있죠. 방 첫 번째 이거 화해방도 이것도 잘못되어 있죠. 부엌도 잘못되어 있죠. 만약에 이런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은 문에서 설령 내 본명 정보를 생겨준다 하더라도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에서 생겨주니까 이렇게 양대 구성에 안 맞는 집에도 살아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응. 갈 수 없는 상황이 못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응? 자, 우선은 양택 구성에 정의도 자, 생기는 목이죠. 여기가 생기예요. 그 생기는 목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해는 토예요. 화해는 토의 성질을 갖고 있다. 오기는 화해예요. 오기는 화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육살은 수다. 육살은 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 여기는 절명은 금이다. 연년금, 여기가 연년이고 연년은 이렇게 해야지. 저거 잘못 썼구나. 연년은 금이고 절명도 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복위가 들어가요. 복위는 목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 하나 빠진 게 뭐 있나? 천을 토죠. 천을 가만 있어봐. 맞나? 한번 책을 봐봐요. 응? 건방이 저번에 설명하신 연년이고요. 건방 연년인가? 그래서 뭐가 하나가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생기가 진궁으로 설명하셨어요. 생구가 진궁인가? 아, 책을 봐봐 한번. 예, 진궁이면 여기가 복위가 들어와. 여기가 생기. 여기가 복위가 되고. 그 다음에 간궁이 그 천을이죠. 간궁이 천을. 천을은 토에 들어가고. 자, 나머지는 다 맞나요? 연년하고 천일도 바뀌었는데. 응. 설명하고 절명이 건금 아니야? 아니요 두 절명이 여기라고? 그 책을 봐, 책. 태국이 절명이 설명이 돼. 태가 절명이라고. 연년. 육살은 수가 들어가고 오기는 화가 들어가고. 자, 이 다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봐봐요. 육살방이 주인방은 토방이니까 토국수 해가지고 육살은 크게 지금 태동을 못하죠. 육살방은 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지금 토국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극을 받으니까 육살이 크게 작동을 못하죠. 크게 작동을 못하지만서도 흉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넣어줘야 돼요? 토를 극하는 거. 자, 목은 비보책에서 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건 화분이라고 그랬죠. 아니면 뭐 대나무, 나무 조각품 같은 거. 나무 조각품인데 죽어 있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심어 놓든지 화분을 심어 놓든지 아니면은 나무 그림 있잖아요.
나무 그림 같은 거. 그 다음에 화라는 거는 요거는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그 다음에 난로 같은 거 요거. 그 다음에 토라는 거는 수석. 또 바위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금은 종. 소리 나는 종 있잖아요. 종. 그 다음에 요